시간이 좀 중요하도록 하고 이름 붙고 자원주만 뒤에서 앞으로 던져줍시다. 오늘 다 먹는 문제가 좀 몇 개 있는데 내가 다시 불러볼 테니까. 답이 없는 게 있어서 답좀 들어줄게. 1번 없지. 1번에 2번, 1번은 2, 4번도 답이 없는 4번은 생략. 4번은 내가 이따 해줄 거고. 5번은 3.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게 8번. 8번은 최소값이 30이고 최소값 30이고 그때 A값은 A는 3분의 4래. 그 다음에 9번. 9번은 최소값 7. 9번은 7. 나머지는 모두 다 같이. 출근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관찰 좀 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화장실 갔다 와서 빨리 질문 있을까요? 질문 좀 검토 좀 해서 오답 좀 5번 5번 3번 4번 14번 그다음 4번이었던가? 아까 전에 흔들고 있잖아. 4번도 한번 해볼까? 4번 8번 5번 이것만 될까? 3번 봅시다. 3번 같은 유형이 요즘 이제 교육 취향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내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내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놓기로 낸 다음에 그거를 FK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다음에 그거에 각도하는 문제. 항상 이런 식으로 요즘은 얘기하고 있고 내가 3번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엔젤볼이 딱 주고 보면은 뭘 중요한 거냐면 엔젤 짝기가 이쪽으로 증명할 거예요. 자연수일 때. 그럼 얘는 다이렉트로 증명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요게 예약 운명 공동체가 뭐냐면 그거에 적용되니까 두 정도 다 풀어야지. 그러니까 n이 뭐냐면 홀수지. n이 홀수이면은 n제곱도 홀수가 됨을 내가 증명을 한다면 얘가 증명이 자동적으로 된다 이랬어. 운명 공동체니까 어차피 참고할 때 같이 한다 이랬지. 그러면 n이 홀수니까 우리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봐봐 여기 보면은 그걸 노리면 낸 문제잖아. 지금 봐봐 n이 2k 바로 안에 지금 가로 돼 있는데 여기는 누굴 봐야 되냐면 여기 뒤를 봐야 돼. 뒤가 뭐냐면 k가 자연수라고 돼 있는 거고 케이스 내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요 k를 자연수로 주는 경우가 있고 k를 연분포 주는 경우가 있어. 0, 1, 2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요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랬지. 내가 자연수를 나타낼 거야.
그 중에 자연수를 홀수를 표현할 건데 지금 여기가 지금 자연수라고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1부터 들어간다는 거야. K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든 홀수를 내가 표현해야 되거든. 그럼 K가 1 들어가 봐. 1 들어갔을 때 지금 B가 나올지. 그러면 첫 번째 홀수가 나오려면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그렇잖아. 1부터 모든 홀수가 표현이 되려면 마이너스 1 들어가야겠지. 만약에 여기 플러스 1,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요걸 하면은 뒤에 괄호가 요 놈이라면 여기가 뭐가 되지? 플러스 1이 돼. 홀수가 표현돼야 되니까 0부터 들어가니까 0을 딱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은 안 되잖아. 자연수가 아니잖아. 홀수인 자연수를 표현하려면 만약에 요 문제를 바꿔서 요 놈이라면 여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용산고 문제를 냈지만 가장 최근에 작년이지. 작년에 숭이에서 나왔다고 했잖아. 이걸 노리고. 그렇지?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잘 봐야 돼. 얘가 자연수로 나오면 K가 1부터 들어갈 거니까 홀수가 표현된다면 당연히 1부터 표현돼야 되죠. 1, 4, 5, 7, 9 이렇게 나갈 거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돼야 돼. 뒤에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뒤의 모습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가에 들어갈 건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그럼 n이 지금 2k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내가 증명할 건 뭐냐면 얘를 제곱한 거지? 얘를 제곱했을 때 결과가 홀수가 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n이 2k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제곱을 했어. 그럼 뭐가 되냐면 4k 제곱에 마이너스에 4k 플러스 1 이러면 되지? 정리하면? 그럼 얘가 내가 홀수임을 보이면 되잖아. 홀수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2로 묶고 나서 나머지가 뭐가 나오면 되니? 1이 나와주면 되지. 그러면 1을 묶는 거야. 2로 묶었을 때, 즉 2k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나머지는 남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홀수인 거지. 따라서 n 제곱이 홀수인 거지. 홀수임이 증명된 거야. 그러면 지금 그 나에 들어갈 놈이 뭐가 돼? 지금 나에 들어갈 놈은 조금 이거 이 문제 좀 함정이 있네. 보니까 봐봐. 뭐라고 되냐면은 봅시다. 가가 있어 뒤에. 가가 이게 지금 가가 지금 현재 뭐지? 마이너스 1이잖아. 얘를 내가 마이너스 1로 바꿔야 돼.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조금 문제가 함정인데. 그냥 그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요게 가야 가. 가가 현재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얘는 지금 가하고 일치하지 않잖아. 지금 뒤에 보면은 2에 나 플러스 가 돼 있지? 그렇잖아. 지금 얘가 2에 어쩌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가 마이너스 1인 거 우리 구해놨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싶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빼기 2를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원식이 요놈인데 빼기 2하고 다시 2 해주면 되지. 1을 1로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2k의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 원식과 필요 없잖아 지금. 원식이 뭐였어? 1이었지. 원식이었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었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나오지. 함정이 있네 이 문제가. 이거 얼핏 그냥 대충 풀면 틀리겠네. 그렇지. 얍삽하지. 익숙해져야 돼 이제 이런 문제. 내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고등교처럼 되게 얍삽해. 뭔가 학생들 골탕먹이 문제가 많습니다. 뒤에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나가 되겠네. 만에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나에 들어가시게 fk일 때 지금 fk를 구하시오. 문제는 fk는 우리가 구했어. 2k 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러면 되고 지금 a가 가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즉 f에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 이 얘기니까 여기 2 되고 플러스 1 그다음은 뭐가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답을 증명할게. 우리 대우 증명이라든지 규律법 증명은 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괄호도키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프로 문제는 요 4번 같은 문제는 규律법 말고 대우 명제로 증명 가능하거든? 근데 걔를 굳이 규律법으로 사용하라고 했어. 그럼 규律법이 뭐였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애가 무수위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그지? 가정한다고 그랬어. 반대편 동네에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 모순 발생하니까 이쪽 동네에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한다는 거야. 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싶었어. 그랬을 때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유리수라고 가정했잖아. 똑같은 시작이지. 항상 스타트는 뭐부터 시작해? 가정. 가정이
첫 단계야.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1번 문제 당연히 누구부터 들어가야 돼? 기억부터 들어가야지. 결론은 부정해서 내가 증명할 게 뭐였냐면 이동이었어. 그러니까 n제곱 m제곱 더하기 n제곱 얘가 지금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나? 내가 그걸 증명하고 쓴 거지? 당연히 mn이 실수일 때 전제조건 깔려 있고 그러면 비율법으로 증명한다는 얘기는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게 목표인데 얘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m도 0이고 그리고지 m도 0 걔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A 교집합 B 이거가 아니고 드물가 있잖아. 그러면 A가 아니거나 또는 B가 아닌 거지. 부정하면 뭐로 봐야 되겠어? 부정하면 얘를 부정을 하면은 M이 0이 아니거나 또는으로 바꿔야 되지 당연히. 그리고는 부정 또는으로 간다고 했잖아. M이 0이 아니면 가정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갈 건 뭐가 들어가야 돼? 2번에 1번 M이 0이 아니거나 또는 M이 0이 아니라면 그치? 그러면 이 또는의 의미를 해석하면 어떤 경우냐면 세 가지겠지? 둘 다 0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겠지? 세 가지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0이 아닌 경우 우리 또는의 개념 자체는 그리고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m이 0이 아니거나 또는 m이 0이 아니다를 해석하면 요 세 가지거든? 세 가지잖아? 이 세 가지 모두 다 제곱제곱을 해본다는 얘기지. 제곱제곱을 했을 때 이게 지금 0이 되는지를 보는 거야. 지금 봐봐. 제곱제곱 해봐. 그러면 얘는 m제곱 더하기 n제곱 뭐가 돼? 양수 되겠지? 그렇죠. 하나만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이 세 가지 모두 경우 다 m제곱 n제곱이 0이 안 나와. 그렇지. 호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순서는 뭐가 되겠어? 기억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을이 들어가게 되겠지. 얘를 해석하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 리을 순서는 이렇게 되겠지. 기억,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니은이 들어가야 되겠지. 따라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바로 1번 답이 될 것이고 그다음 2, 3, 4에 들어갈 내용은 뭐 그냥 이런 거죠. 같이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법을 이용한다. 그다음 5번 가보면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절대 부동식 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실수 조건이 있는 절대 부동식을 뭐 이런 거 있었잖아. A의 제곱에 AB 플러스 B의 제곱 근데 항상 0보다 크다. 이거 내가 완전 제곱식 바꿔서 얘랑 똑같은 원리인 게 뭐 이런 거잖아. 어차피 똑같은 원리야 이거. 얘도 이놈이 되겠지. 똑같은 거야. 이다. 그 다음에 뭐 거기 1번에 나오는 AB가 실수일 때 제곱제곱에 하면 0보다 크다. 이것도 다 실수 조건이 붙으면 항상 성립하는 이러한 부동식들이야. 그래서 1번, 2번은 뭐 그냥 보자마자 실수일 때 당연히 성립이 되는 절대 부동식이고 4번은 내가 증명해 줬잖아. 지난 시간에. 절대값 있는 거 대소근데 어떻게 판단하지? 제곱해서 빼본다고 그랬지? 제곱해서 빼본다. 우리 대소 비교하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어. 그 중에서 두 번째 제곱을 해서 빼는 건 언제? 용도가 절대값하고 근호 있을 때. 그렇지? 대표적인 게 이 절대값 있는 거 4번 지난 시간에 했고 5번도 똑같은 거야. 5번도. 그런데 3번은 얘들아 3번 이건 족보에 없는 놈이 있지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얘가 이게 항상 성립하네. 이거는 쉬운 발레도 할 수 있어. 얘는 우리가 봤던 애가 아니지? 의심을 해줘야 돼. 의심을 해줘야 되고 쉬운 발레 들수 있어. 뭐 들면 돼? A가 3, B가 1이라고 말해. 이런 거. 그럼 여기 얼마 나와? 4 나오지. 여기는 여기 6 나오잖아. 쉬운 발레를 찰 수 있다고 이렇게 그냥. 3번은 아니야. 한 번은 부식 아니야. 물론 제곱해서 빼봐서 수식적으로 증명도 가능하겠지만은 3번은 아니라는 거지. 뭐 4번, 5번은 유명한 애니까.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은 내가 뭐 어제 산술기 할 때 어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산술기였고 산술기가 내가 오늘 시험에는 안 됐지만은 좀 필러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활용 부분이 나와. 도형 활용. 그걸 상당히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너희들 아직 수화를 막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뺐고 그럴 때는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은 요즘은 산술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야. 8번 같은 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속하고 그래서 맞춰야 돼. 8번은 지난 시간에 체계도 있었잖아.
8번을 가보면 지금 A가 우리가 산술기한 내용은 이거였지. 두 개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러니까 네모도 양수고 세모도 양수라면 양수 조건이 붙으면 항상 성립하는 게 뭐였지? 둘의 합이지. 둘의 합은 두 개 루트 네모 세모. 요 구조가 항상 성립한다고 했잖아. 2로 나누면 요게 산술기능이 되는 거고 요게 기하수능이니까. 그래서 요게 항상 성립하는 바로 산술기하 내용이고 등호 성립 조건은 어때? 등호 성립 조건은 네모하고 세모 같을 때지? 요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하는 그 순간이지? 등호. 그럼 8번 갑시다. 8번에 가면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지금 2보다 크다 있어. 그러면 넘기면 A 빼기 2가 양수잖아. 그러면 모든 거를 다 뭐로 만들어야 돼? A 빼기 2가 포함되게끔 만들어야지? 약속을 사용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봅시다. 9에 9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4 돼 있어. 우리 지난 교재 썼던 문제와 비슷하지. 역수관계를 창출해야 되고 A 마이너스가 필요한데 만들면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만들고 뒤처리만 해주자. 그렇지. 여기 4 이렇게 되고 우리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18이니까 다시 여기 더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무엇인가 변화가 없는 상태. 여기에서 A 마이너스가 양수니까 얘 네모라고 보는 거지. 얘 양수, 요거 양수지. 여기서 산술기가 쓰는 거지. 그거 갖다 2배 루트의 네모 세모 곱하면 약분되잖아. 36분의 18은 그냥 따라다니는 상수. 그러니까 30이 나오겠지. 그다음 등호 성립 조건 조심해야지. 등호는 뭐라고 했어? 등호 성립 언제 한다? 여기서 그냥 같을 때라고 하는 거는 네모하고 세모 같을 때야. 얘하고 같을 때지.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면 9의 A 마이너스 2 요놈하고 A 마이너스 4가 같아지는 순간이고 여기에 A 마이너스 1 곱하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9분의 3. A는 양수만 A 마이너스는 양수니까 A는 3분의 2. 그래서 A가 얼마냐면 3분의 8 나오지. 그러니까 A가 3분의 8이 되는 순간이 바로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다. 서술형을 대비해줘야 돼. 8번 같은 경우는 주가식 완벽하게 써줘야 되고. 그다음 9번 9번도 괜찮은 문제죠. 9번은 2차 방정식이 허근인 거죠. 그럼 판별식도 해야 되겠지. 먼저 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퀄 0이 허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판별식 합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k. 얘가 음수가 돼야 돼. 여기서 k는 1보다 크다. 요거를 먼저 잡아내야지.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돌려 해석하면은 k 마이너스 양수라는 거지. 양수분이 지금 붙은 상태. 그럼 산술기가 뭔가 느낌이 나. 그래서 지금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래. 이런 형태. 9번이라든지 그 또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또 하나 있잖아. 14번. 9번이나 14번이나 프리버블 똑같네. 지금 뭐냐면 여기가 k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k 그다음에 플러스 2야. 어차피 우리 k 마이너스 양수임을 이용할 거고 산술기 하시려면 역수관계 만들어야 되지. 얘 만들 수 있어. 실제로 나눗셈을 하면 되잖아. 얘를 나누는 거지. 나눗셈을 해도 되고 뭐 조리제법을 써도 되고 뭐 조리제법을 쓴다면 112 k 마이너스 1로 세운다는 거지.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니까 얘를 실제로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이 k 플러스 2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4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 문제랑 비슷하잖아. 앞에 문제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한 단계씩 더 나가는 거지. 얘가 기본 케이스라면 한 단계 더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이것처럼 내가 필요한 거 만들어주는 거.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k-를 있으면 딱 좋겠지. 그래야지 얘하고 약분시킬 거야. 원식과 변화 없이 3 더해주면 되지. 역수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k-이 양수니까 여기서 산술기가 쓸 수 있는 거야. 얘네 모션 이렇게 이런 구조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 2배 루트에 그리고 하면 4지. 여기 3은 그냥 따라다녀. 3 나왔지. 7. 최소값은 7이 됩니다. K 마이너스 1은 어? 4지. 이게
아 이게 몫이고 나머지지. 우리 분수 나눌 때 이렇게 하잖아. 분수 나눌 때 어떻게 하냐? 3분의 14 어떻게 나와? 3, 41 여기 4에다 이렇게 하지. 몫이 일로 오는 거잖아. 나머지 일로 올라가지. 이 구조지. 나눌 수 똑같아. 다항식이든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11번. 지금 아까 전에 뭐 말했지만은 실수 조건 당연히 다 붙어야 되고 그 기억되는 그냥 보자마자 맞다고 해야지. 가장 유명한 예라고. 그지? 여기 내가 적어준 요 실수 있을 때의 절대 부동식 11번은 일단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실수 조건 붙었을 때 이 a 제곱에 ab의 b의 제곱 그냥 보자마자 항상 0보다 큰 완전 제곱식 지난 식으로 만들었지? a에 대해 느림점 정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a 제곱 b a의 그다음 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여기 4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하고 나머지 찌꺼기가 4분의 3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ab가 실수라면은 얘 당연히 실수일 거고 b도 당연히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들의 합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겠지. 항상성립 방법. 기억이 되면 니은도 마찬가지야. 니은 똑같은 거 아니야? 니은이랑 똑같은 거지? b 대신 그냥 마이너스 1이 들었을 뿐인 거야. 똑같은 거지. a 기억 니은이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디귿번은 루트에 a 플러스 b 얘가 항상 얘보다 크냐 이거야. 그럼 뭐 해보면 되지? 제곱해서 빼봐야지. 루트 있으니까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거 뺐을 때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면 제곱해서 빼볼게. 이거의 제곱은 a 플러스 b 요거의 제곱은 a 될 거고 요거의 제곱은 b고 그다음 마이너스 2 루트의 a가 될 건데 얘가 양수가 될 것이냐 음수가 될 것이냐 중요한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뺐으니까 이거지. 뺐으면 사라지지? 이거의 제곱에 이거 제곱 뺐어? 그럼 남는 게 누구 남냐면 마이너스 2 루트 a가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루트 ab. 그럼 우리가 케이스 자체가 요 ab가 양수이거나 얘가 0이거나 ab가 음수이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 ab라는 값이. 그럼 양수일 때 볼게. 양수일 때는. 근데 지금 게다가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 모두 양수가 돼 있어. 양수가 돼 있으니까 얘는 애초에 AB 양수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해당사가 없지. 얘도 해당사가 없잖아.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 AB가 양수로 돼 있어. 얘가 양수니까 그냥 이거의 부호는 그냥 고정되네. 음수지 뭐야. 얘에서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뺐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더 큰 거야? 뒤에 게 더 큰 거지. 뒤에 선 틀렸지. 앞에 게 더 큰 게 아니라 뒤에 게 더 큰 거야. 뺐을 때 음수 나왔잖아. 되겠죠? 11번. 그 다음에 12번은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지 이거. 내가 지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등호성의 뜻까지 완벽하게 12번을 알아야 됩니다. 13번. 어제 수업했던 거지. 내가 이거 강조했던 거고. 2분의 4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박스로 지금 풀어놨는데 잘못 풀이된 거지. 이 잘못 풀이된 거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풀이나 이거였잖아. 그래서 키워드가 뭐였어? 이 문제에 배점 요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서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표현이 안 들어가면은 점수가 안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지금 A, B가 모두 양수라는 얘기 있으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산술기하를 따로따로 두 번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얘 양수고 요거 양수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쓰자. 이래가지고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이런 곱하기 이러니까 B분의 4A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 요거 양수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따로 써가지고 2루트에 A분의 B 이렇게 적은 다음에 두 개가 곱해서 최소가 되려면 각각이 가장 작을 때 최소값끼리 곱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두 개를 곱한 결과 4의 루트에 요거 곱하기 이걸 때 약분돼서 4남지 그래서 답을 8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게 잘못된 풀이했잖아. 거기 박스에 있는 게 이런 풀이했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이거의 잘못된 풀이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지?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 요거의 두 개 같을 테니까 같을 때니까 A하고 B분의 4 같을 때, 즉 AB가 얼마일 때? AB가 4일 때고 얘가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이지. 얘가 최소가 발생하는 이 순간은 요 두 개가 같을 때, 즉 B하고 A분의 1이 같을 때, 이때는 얼마냐면 AB가 1이잖아. 그럼 얘들아, AB가 4이면서 동시에 1일 수가 있어? 없단 얘기야. 얘가 최소가 되면 얘가 최소가 안 나오고 거꾸로 얘가 최소가 되면 얘가 최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의 최소값끼리 곱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잖아. 얘가 4가 되면 어떻게 이게 같이 존재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최소값끼리 곱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했지? 올바른 풀이는 산술계를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써야 돼. 전개를 한 다음에 전개식에서 산술계를 딱 한 번 쓰는 거고. 그래서 올바른 풀이는 전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술계 한 번 적용시키자. 그래서 전개 한번 해볼게. A, B,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A, B분의 4가 될 거고 요거 하면 4고 요거 되지. 그러니까 전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산술계 쓰는 거지. 숫자 양수니까 2배 루트에 이런 곱하기 이런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니까 얼마가 되지? 9가 되지. 그래서 올바른 답은 8이 아니라 9가 된다는 거야. 배점이 괜히 8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제시해줘야 돼. 이게 왜? 등호 성립 조건을 판단하는 얘기야 이렇게. 답안지 이걸 현출해줘야지. 그냥 답만 맞다고 점수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 서술형이라고 하고 고등학교는 되게 막 좀 촘촘하게 채점해. 배점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등호 성립 조건을 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써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트리플가 되는 것이고 그 올바른 풀이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을 많이 넣어보면 14번도 아까 전에 이 형태가 그대 유사해요. 이 형태 있지? 가분수 형태지? 가분수 형태. 가분수 형태는 어떻게? 분자 차수로 떨궈서 역수관계를 창출해 내야 돼. 그런 다음에 산술기하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항상 패턴은 동일하고 얘는 4차식이니까 좀 뭔가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x가 3보다 크대. 그러면 x-3이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x-3이라는 애를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L 써야 돼. 산술계 쓰려면 양조건 쓸 거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가 x 4제곱 마이너스 9x제곱 8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9. 그럼 지금 분수 형태 만들려면은 돈 잡은 거를 최소 낮은 이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눠볼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문제는 그냥 1 될 것이고 분모 따로 적어보면은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아. 여기서 이제 가분수 형태가 등장했으니까 여기서 나눗셈을 실제로 해준다는 얘기지. 나눗셈을 실제로 해볼까? x 4제곱에 마이너스 9x제곱에 81이지. 얘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9 나눴어. 그럼 여기 x제곱 돼야 되고 x 4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이지. 빼면 뭐가 나와? 81 남지. 그러면 실제로 얘를 내가 나눗셈을 했더니 분모만 따로 떼볼게. 이 분모만 따로 떼서 가져와 보면은 나눗셈을 했더니 여기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81이 나오고 몫이 x제곱이 나오고 딱 이 형태지. 맞네? 그치? 그러면 지금 역수관계 거의 만들어졌잖아. 그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9가 필요하니까 여기를 x제곱 마이너스 9 내가 필요한 거 만들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81 플러스 9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서 넘어올 때 원식과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 맞지? 이거 양수니? 양수지. 그럼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3인데 x가 지금 3보다 커. 얘가 이미 양수야. x가 3보다 큰 애야. 그럼 얘는 더더욱 양수지. 3 뺀 게 양수인데 3 더하면 더더욱 양수 아니야? 얘 양수야. 얘도 양수고. 산술계 쓰겠다는 거지. 2배 루트에 이런 곱하기 얼마? 81. 그 다음에 9 따라다니는 애. 9이 18에다가 9 더했으니까 얼마? 정답은 27. 할 수 있지? 그래서 봐봐. 27이 나왔어. 분모가 가장 작을 때가 27이야. 분모가 가장 작을 때 이 전체 값은 최대가 되지.
그러니까 27분의 1이 되는 거지. 복습만 좀 철저히 했으면 그래도 어려운 문제 어렵지 않아. 그렇지? 예상 공부하지만 예습은 난 바라지 않아. 그날 한 거 너희들 뭐 메타 바로 연습하니까 그날 배운 거 그냥 바로 그냥 끝내버리고 가는 게 오늘 새로운 단어 아니네. 그리고 책으로 50페이지. 한 번은 뭐 배운 사람이 있고 처음 배운 학생도 있고 막 다양한데 지금 아니면은 개념 한번 다시 할까? 그지? 시간이 별로 없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에 들어왔어. 함수부터 해가지고 유리함수까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이게 수화의 가장 딱 척추뼈지 거의 중간 부분 가장 중요해. 연계성도 가장 높고 여기 좀 잘해놔야 돼.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처음에 함수의 개념을 조금 살짝 얘기하면은 이제 누가 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대응관계야. 대응관계. 대응관계를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두 개의 집단이 있어. 대응관계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집단이 있고 다른 집단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내가 뭐 A, B, C 이렇게 붙이고 여기 1, 2, 3, 4 이렇게 붙여. 두 개의 집단에 있어서 대응관계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야. 뭐 A는 2, B는 3, C는 1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 요걸 함수라고 하고 근데 먼저 좀 용어 정리 먼저 하자면 그럼 여기 있지? 내가 이렇게 화살을 던진다는 거지. A는 2한테 화살을 던지고 B는 3한테 화살을 던지고 C는 1한테 화살을 던지는 이런 함수인데 그럴 때 이 화살을 던지게 나온 애들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이 집단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용어 정리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정의역 그 다음에 화살을 맞게 나온 애들 요 1, 2, 3, 4라는 집단 있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해. 공역.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냐면 선택을 받은 애들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바로 1, 2, 3이야. 그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는 표현을 써. 치역.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옛날에는 가벽 막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야. 가벽.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꿨어. 이 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 그런 말 들어봤어? 값어치 할 때 그 값어치 치. 값어치라고 쓰지? 한문으로 쓰면은 값이라는 얘기야. 이 치라고 하는 값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치역하고 동의어가 뭐냐면 동의어가 바로 함수값이야. 우리 함수값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걔는 그 치역을 의미하는 거야. 치역. 그래서 보통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영어랑 펑션이잖아. 펑션. 그거에 약자 f를 많이 써가지고 이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 거 얘를 이렇게 f라는 문자를 많이 쓴다는 거지. f라는 문자. 그래서 얘를 기호로 좀 표현하면 이 a라고 하는 애는 f라는 함수에서 지금 이한테 대응했지? 그 관계를 쓰면은 이렇게 적어. a라는 애는 f라는 함수를 만나서 2에 대응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f라는 함수를 만나서 어디로 대응했어? 3으로 대응됐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는 f라는 함수를 만나서 1로 대응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알겠니? 이게 바로 뭐냐면 함수의 개념이고 우리 함수의 개념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야. 요거. 근데 요거는 봐봐. 모든 책에 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거 설명 안 해주지? 함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수 그러니까 이쪽 집단만 보는 거야. 이 A, B, C라는 이쪽 집단만 봐가지고 모두 화살을 던져야 되고 반드시 한 발씩만 써야 돼. 이 원칙을 준수해야지만 함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지. 여기 A, B, C가 있는데
1, 2, 3, 4가 똑같이 있어. 대응 관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가 화살을 안 던지고 있잖아. 그치? 이런 건 함수 관계가 아니야. 함수 관계 아니야. 또 어떤 경우? A, B, C가 있고 1, 2, 3, 4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데 얘가 한 발 더 썼어. 얘도 함수가 아니고 얘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함수인지 아닌지는 얘만 쳐다보는 거 왼쪽에 화살을 쏘기에 나온 애들만 쳐다봤을 때 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돼. 모두 쏘고 한 발씩. 모두 쏘고 한 발씩.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그냥 모두 쏘고 한 발씩이래. 아무 얘기 없어. 그렇지? 학생들 그냥 외워버리지. 이거에 관한 그 논문이 뭐냐면 대학 가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고장난 자판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이해 차원에서. 요 이론이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수학이 실용학문이잖아. 실용학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필요 없는 건 아예 배제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 관계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다 함수야.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이 있어. 버튼이 있는데 여기 온이라는 딱 버튼을 누르면 얘는 뭐에 대응이 되는 거지?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딱 연결이 되는 거지. 대응이 되는 거지. 그렇지. 만약 기억이라는 이렇게 있어. 누르면은 화면에 이 기억자가 딱 뜨게끔 대응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함수 관계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고장난 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고장난 자판기론인데 그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 있을 때 여기 있다는 거. 여기 커피 버튼이 있어. 여기 콜라 버튼이 있어. 그럼 당연히 커피 버튼을 딱 누르면은 누가 나와야 돼? 커피가 나오게 딱 대응이 되는 거고 이 콜라 버튼을 누르면은 콜라가 나오는 게 대응이 돼 있어. 그런데 커피 버튼을 딱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화살을 안 쏘고 있는 거지. 고장난 거지. 그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얘를 배제시켜야 되겠지. 고장난 거니까. 그 다음에 커피를 눌렀어. 그러면 그랬는데 커피하고 콜라가 동시에 나와. 게이드끼리. 이거 따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섞여 나온다고 생각해봐. 고장난 거잖아. 그래서 얘도 배제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실용학문이라는 거를 좀 인지한다면 당연히 얘는 당연히 주술해야 되는 원칙인 거야. 모두 수분 다시 그치? 그래서 봐봐. 처음에 문제를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 379번. 379번 이런 거 볼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래. 379번. 이거 함수의 개념을 쓰는 건데 379번은 좀 요거에 관한 문제야.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르래. 지금 x집단이 뭐냐면 0, 1, 2지. 우리가 일단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은 정의역, 공역, 치역은 정의 자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화살을 쏘기에 나온 집단, 그러니까 집합이야, 집합. 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도 이렇게 집합규를 써. 집합규를 써. 만약 주관식으로 정의역을 써라 하면은 반드시 집합규를 이용해서 써줘야 돼. 그게 화살을 쏘기에 나온 애들 0이 되지. 그 다음에 화살을 맞기에 나온 애들이 0, 1, 2, 3 이렇게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규칙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되냐면 모두 쏘고 한 발씩 걔를 준수했는지 봐야 돼. 그럼 첫 번째 볼게. fx가 3x 빼기 1이야. 그럼 이거의 관계식은 뭐냐면 우리 요 표현 알지? 우리는 뭐냐면 x가 들어가면 3배 한 다음에 1을 빼라 이런 얘기야. 그럼 대응 관계 만들어 볼 거야 내가. 0, 1, 2잖아 지금. 여기가 0, 1, 2, 3이지. 그럼 0이 들어갔어. 3배 한 다음에 1 빼래. 그럼 얼마? 얘는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지. 없잖아. 갈 데가 없어. 1 넣어볼까? 1 넣으면 어디로 가니? 2로 가지. 2 넣으면 얘도 갈 데가 없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지. 그렇지. 모두 수가 한 발씩을 만족을 해야 돼. 함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해보라는 얘기지. 1번 아니고. 그 다음에 2번도 가볼게. 2번은 주엑사로 함수. 얘는 지금 x제곱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개 일단 빠르게 한번 확인해봐야 되지. 0, 1, 2야. 0, 1, 2, 3. 제곱을 하래. 그럼 0은 제곱해도 0으로 갈 거고 1은 제곱하면 1로 갈 거고 2는 제곱하면 4로 가야 되는데 없지. 쏠 데가 없잖아. 얘도 함수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대응 관계로 판단하는 방법은 모두 쏘고 한 발씩 그것만 주소면 된다. 함수인지 아닌지 조건은 이거고,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거는 어디에서 판단? 대응 관계. 이거 화살표 전지는 대응 관계에서의 판단이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그래프에서 판단이지. 그럼 함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래프에서 판단도 알아야 돼. 함수 조건을 이제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래프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럼 얘는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 돼. 세로선. 세로선을 그린다. 세로선을 그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가 뭐겠냐면 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 원 생각해 볼까? 네, 우리가 그 중2 때인가? 중1 때 나오네? 1차 함수? 중2 때 나오나? 1차 함수였잖아 얘들아. 1차 함수. 그지? 얘는 1차 함수이지만 얘를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얘는 1차 함수이기 일 뿐더러 뭐라고 하냐면 얘를 직선의 방정식 이런 표현 쓰지?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과 동시에 1차 함수야.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우리가? 2차 함수. 2차 함수. 얘도 2차 함수라는 표현 쓰지? 2차 함수. 그러면서 얘는 동시에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모양이 포물선. 물건을 던질 때 나오는 요 그림이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했냐면은 원이잖아 얘들아. 원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 배웠지. 원함수란 말 들어본 사람. 원함수. 원함수란 표현 안 써?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은 1차 함수.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은 2차 함수. 원은 함수가 아니야. 원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원이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고민해봐. 우리가 함수가 되게 조건 배우고 있지? 여기 하나의 x5 값이 있어. 그럼 얘가 대응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해볼 건데 하나의 x1이 지금 얘는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지. 그럼 요게 y1이고 이게 y2야. 그렇지 않을까? 그럼 얘네가 굳이 대응 관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x1이라는 애가 지금 누구한테 y1과 y2한테 동시에 환산을 할 수 있는 구조지. 이런 구조잖아. 그렇잖아. x 값을 하나를 투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구조? 이런 구조야. 대응 관계를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모두 쏘고 한 발씩을 충족하지 않지. 두 발 썼잖아 얘는. 그러니까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 함수란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얘기지. 얘는 함수가 아니야 원은. 알겠니? 그럼 봐. 세로선을 봤을 때 우리가 딱 한 방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세로선을 딱 봤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야지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얘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2점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은 380번 38공부를 봤을 때 눈으로 한번 풀어볼까? 함수인 것을 찾으래. 몇 번? 1번이지, 그치? 세로선을 봤을 때 2점에서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2점 이상에서. 보자마자 푸는 거 아니고. 여기 이제 지금 요거는 이것만 배웠기 때문에 안 헷갈리지. 나중에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다 배우고 나잖아. 근데 너희들 또 그때 정신 못 차려 또. 헷갈려. 2번은 왜안 되는 거야? 어? 2번. 2번? 2번은 봐봐. 두 점에서 만나서 세로선 봐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세로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서 이러면은 해보겠어. 세로선을 봤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나는 애가 있으면 돼야 돼? 안 돼. 이런 구조가 나오잖아. 그럼 이참수 F는 이참수는 한 점에서 만나지? 세로선 봐봤잖아요. 어디서 보도 한 점이잖아. 한 점에서 만나지? 두 점에 만날 수가 없어. 4번도 4번도 그렇지. 4번 특정한 점에서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이 돼. 4번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여기서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무려? 셀 수 없지. 세로선 봤을 때 무수히 많은 점들과 번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될수 없어.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경우가 절대 발생해서 안 돼. 왜냐면 대응 관계를 봤을 때 모든 경우가 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함수의 개정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시험 포인트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 앞으로 볼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함수의 상등이라는 표현이 있어. 두 번째는 함수의 상등이라는 제목을 쓰는데 또 두 개 함수가 같다 이거야. 또 두 개
개 함수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거기 우리 책으로 보면은 3번이라고 돼 있을 거야. 3번. 서로 같은 함수 이렇게 돼 있지. 봐봐. 어떤 fx가 있어. 이거 어떤 fx가 있는데 x 제곱이야. gx가 있어. 절대값 x야. 이게 같은 함수니 다른 함수니? 내가 이렇게 너무 무식하게 물어봤나? 이 함수의 상등에 이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 얘를 봤을 때 모양새가 다르잖아. 하나는 x제곱이고 절대값 x니까. 그렇지? 그럼 함수의 상등이 되게 할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함수가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거의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얘가 다른 경우는 애초에 문제를 내지를 않아. 정의역과 공역이 다른데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 당연히 문제를 낸다는 거는 얘는 당연히 같은 걸 전제로 깔고 주어지되 치역이 같아야 돼.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우리가 핵심적인 게 바로 치역이 같아야 돼. 치역이 같으면은 함수 같은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함수가 같으려면 치역이 같아야 돼. 더우면 좀 돌려. 이렇게 중요한 점. 함수는 개념할 때 흔들리면 앞으로 쭉 다니라. 두 함수가 같다 말할 수 있게 뭐 같아야 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써. 그럼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달라.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주어진다면 얘는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뭐로 주어지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0, 1 이렇게 주어졌어. 볼게. 정의역과 공역이 0, 1로 주어졌어. 그러면 나는 뭐가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냐면 F0 그다음에 G의 0 즉 치역이 같은지 확인해주면 된다고. 여기다 0 집어넣어봐. 뭐 나와? 0 나오지? 0 나오지 해도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볼게. F의 얼마 나와? 1 나오지? G의 1 뭐 나오니? 마찬가지로 1 나와. 그 얘기는 같은 함수라는 거야. 함수 모양은 명백히 다르지. 그렇지만 얘가 같은 함수라니까. 알겠어? 그래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한다? 치역이 같은지로 판단을 한다. 정의역이 다른 경우는 애초에 문제를 낼 수가 없지. 그렇잖아.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지. 그걸 던져주고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그 함수 값들이 같은지만 확인 작업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에 관한 문제 한번 볼까? 유형 5번 쪽. 395번. 395번. 395번 나오면 지금 x가 있어. x가 마이너스 1, 0, 1이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정의역으로 되어 있는 이 fg가 있는데 두 함수 f하고 g가 같은 거 골라보시는 거지. 그럼 우리 뭐 같은 거 찾아야 되겠어? 함수값 같은 거. 그지? 함수값이 같은 걸 찾아야죠. 그 기억 보면은 지금 fx가 x고 그 다음에 gx는 뭐냐면 x 제곱이거든. 내가 해야 될 작업은 함수값이 각각 같은지 확인 작업 해줄 거고 f의 마이너스 1부터 g의 마이너스 1 이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하고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g의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렇지 않니? 세제곱이요. 세제곱이야. 고마워. 세제곱이야.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 얼마 나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나오지? 맞지? 그 다음에 0 집어넣어볼까? F0 얼마? 0이지. 그 다음에 G의 0 얘도 0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1까지 확인해. F1 1고 G의 1도 얼마? 1이 되지? 얘는 같은 함수 맞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되겠어?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볼까? 니은번 뭐라고 했지? fx가 x 빼기 1 그 다음 gx가 전대값 x 빼기 1이지. 문제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 나오지? g의 마이너스 1 뭐 나와? g의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렇잖아. 됐어?
여기 봐. G 마이너스 2 나왔어. 웅크리고 더 졸려. 따뜻하게 하면 돼. 몸을 막 따뜻하게 하면 돼. 그렇게 말해. 여기서 이미 탈락이지. 하나만이라도 다르면 이미 탈락이야. 얘는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디귿번 봅시다. 나머지는 행을 풀어도 줄 수 없는 거지. 이미 탈락이니까. 디귿번을 나보면 fx x 더하기 1. 그 다음에 gx 함수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네. 어떻게 됐지?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빼기 x가 1이 아니고 x가 1일 때는 2래.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 f의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제곱은 뭐가 나오지?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로 가야 되지. 1이 아닌 값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네. 얼마나 나오냐? 0이지. 같네. 그 다음에 이제 f에 0 집어넣읍시다. g에 0 집어넣을 거고 f0은 1. g의 0 얼마? g의 0은 당연히 1로 들어가야 돼. 0 집어넣었어. 빵빵 사라지니까 1 나오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의 누구? 1. f의 1하고 g의 1을 구할 건데 f의 1은 2지? 2. 그래서 1분의 2 나올 거고 그러면 g의 1은 1로 가야 되지. 2지. 같네. 함수 같네. 8분 거지. 함수의 모양새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의 의미는 치역이 같은 대로 확인적으로 해준다.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종류로 좀 들어갈 건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재환아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 조건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거 난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이랑 이걸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그러니까 f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에 f에 뭘 넣었을 때 gx에 저 식 3개 있잖아요. 세 개? 네? 이거? 네, 그걸 다 완벽해야 되는 거죠. 아니 봐봐 지금 x의 이거 얘가 지금 정형이잖아. 네. 그치? 뭐라고 그랬었거든? 치역이 같은다 그랬지. 치역. f하고 g라고 같대. 그러면 각각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하고 있는 거. f 마이너스 1하고 g의 마이너스 같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같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같은지 확인하고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랬어. 그래서 지금 각각의 함수값 좀 구할 때 얘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1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금 신경 써줘야지. 1이 아니면 1로 가야 되고 1이면 1로 가야 되니까. 각각의 함수값. 그리고 같은지 확인하고 해줘야지. 얘 지금 3개 다르잖아. 0, 0 다 같으니까. 그냥 같은 함수인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르지. 다른 함수. 함수의 상등 개념 자체가 그게 있어. 우리 나란히 분석하기도 힘들어해. 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 오늘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야. 지금부터. 함수 종류로. 여기 지금 처음 나오지만은 계속 나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제대로 안 들으면 고생했어. 함수 종류 볼 건데. 함수의 종류인데 처음 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함수의 종류. 첫 번째가 뭐냐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럼 정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야? 정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x5가 x2가 달라. 그러면 그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함수값도 다른 거. 얘를 1대1 함수라고 그래.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항상 우리 뭐 함수는 내가 뭐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그냥 남녀 미팅 관계로 많이 팬들이 막 얘기를 하지? 요즘 뭐 미팅 안 해봤잖아요, 뭐 그지? 밑에 뭐 안 했었는데 뭐 이렇게 여기가 뭐 남자 출연자가 아니라 참가자, 여자 참가자 해볼게. 이렇게. 그럼 봐봐.
이런 경우 있지. 이런 경우 있지. 이거 내가 봤다고 함수니 아니니?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돼. 함수야 아니야? 함수지. 함수가 되려면 뭐만 만족하면 돼? 모두 쏘고 한 발씩. 얘만 쳐다보는 거잖아. 모두 쐈잖아. 그리고 두 발 손에 없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심지어 이런 것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것도 오히려 다 이렇게 쏠렸어. 이것도 함수가 맞지? 얘도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 얘만 쳐다보는 거야. 그럼 봐봐. 그래서 지금 대응관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이기는 하잖아. 모두 쏘고 한 발씩 만족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함수이긴 한데 얘가 1대1 함수인가 이거야. 1대1 함수 저희가 뭐였어? 요놈이었어. x 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이 달라야 돼. 지금 얘 볼까? 두 개? 다르잖아. a, b 다른 애인데 둘 다 1로 가고 있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이기는 맞아. 함수는 만족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1대1 함수냐 걔를 묻는다 걔는 아니라고. 돼 있어? 그래서 1대1 함수 정의 이론이야. 문제에 따라서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인데 이거의 대우명제지. 대우명제가 뭐였냐면은 두 점에서 앞으로 가잖아. 그래서 f의 x1, f의 x2 얘가 같으면 x1, x2 얘가 나올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 둘 다 1대1 함수로 내가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대응관계에서의 판단이야. 대응관계에서 판단이고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우리 그래프에서 판단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거를 좀 알아야 돼. 얘는 가로선이야. 아까 전에는 우리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선이었지? 얘는 가로선을 그어야 돼.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러한 2차 함수를 볼 거야. 얘 함수가 아니야. 내가 2차 함수라고 했잖아 방금. 내가 방금 2차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지.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선을 봤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나는 애가 없어야 돼. 맞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러한 2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차 함수 생각해볼게. 그러면 이때는 어떤 y값, 특정한 y1에 해당하는 y1 값이 나오는 애가 여기 x1과 x2 개 존재하지. 2차 함수의 특성상 x1을 대입해도 y1이 나오고 x2를 대입해도 y1이 나오잖아. 그럼 얘를 내가 대응관계를 그리면 어떤 그림? 요 x1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 x2라는 애가 있는데 둘 다 모두 지금 누구한테? y1한테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 구조지? 이런 구조잖아. 그럼 얘는 얘를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재환아. 그치? 얘를 만족할 수 없잖아. 그치?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달라야 돼. 남자가 다르면 그 파트너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쏠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로선을 그는 거지. 가로선을 걷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돼야 돼?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판단은 가로선이라고 얘기했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 쭉 증가하는 쭉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단조롭게. 이걸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뭐 단조 증가함수, 단조 감소함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조롭게 올라가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와야지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런 구조가 나와. 이런 구조가 나오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쭉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 얘는 되겠지? 쭉 올라가고 있잖아. 가로선 걷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다고. 이해가니?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다? x1, x2가 다르면 그 함수값이 달라. 이게 정의. 이거의 대우명제도 세트로 알자.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관계로 봤을 때 하나로 쏠리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프에서 판단했을 때는 가로선 걷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나면 안 돼. 되겠어? 그게 바로 1대1 함수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 여기다가 적을게. 1대1 대응이 있는데 시험은 얘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에 나오는 애야. 1대1 대응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 자체가 이렇게 있어. 전제 조건이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해. 이게 바로 뭐냐면 동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응관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 a, b, c가 1, 2, 3, 4, 4인데 이게 지금 x 하나씩. 그러면 한번 볼게.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지? 모두 썼지 한 번씩?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아가서 1대1 함수일까? 1대1 함수 맞지? x 남자가 다르면 그 파트너가 다르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얘는 1대1 대응일까를 묻는다면 1대1 대응까지는 또 안 돼. 그러니까 남녀 판단했을 때 다 이렇게 선택을 받았잖아. 지금 공역은 누구?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을 맞기에 나오는 애 1, 2, 3, 4지. 치역은 뭐라고 그랬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1, 2, 3이 치역이지. 얘가 치역이잖아. 그치? 그렇게 이 4번 같이 울고 있는 여학생 선택받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여학생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두 다 선택을 받아가지고 원래 해피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1대1 대응이 쉬운 거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건 이놈이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된다. 내가 지금 개념은 이거밖에 없지만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봐봐. 그래서 1대1 대응 하나 문제 하나 볼 건데 내가 원하는 문제가 많이 없어. 1대1 대응 문제가 요즘 되게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 근데 우리 책에는 좀 쉬운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먼저 유형 7번에 403, 404를 한번 볼게. 403번. 40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03번 그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인 fx가 있는데 내가 지금 x제곱 플러스 1 그다음 얘가 a 빼기 2의 x에다가 플러스 얘가 x가 1보다 수학할 때 x가 1보다 작게 돼. 얘가 1대1 대응이 된 거야. 정수비의 최대값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념이 뭐였어? 1대1 함수 만족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공역치역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 건데 얘는 미지수가 있는 상태니까 아직 못 그리지만 얘는 함수를 그릴 수 있어. 그러면 함수가 지금 1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뀌고 있어. x고 1대 여기 하는 거야. 1이 여기 있는데 1보다 지금 큰 쪽, 이쪽은 얘를 그려야 돼.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원래 꼭지점이 0,1이야. 여기를 좀 빼겠다. 이쪽 이라고 하면은 0,1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이루어내지. 이렇게 되는 지금 2차 함수인데 1보다 큰 쪽만 그리라며. 그럼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2거든. 원래는 이렇게 되는 애인데 나는 이쪽만 그리는 거지 이렇게. 됐지? 1보다 큰 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릴 건데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면 여기 이해 잘해야 돼? 먼저 우리 1대1 대응 요건이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뭐라고 그랬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공역하고 정역이 실수 전체라고 돼 있어. 실수 전체야. 봅시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직선이잖아. 여기 잘 봐봐. 직선인데 이 직선이 만약에 1보다 작은 쪽을 그릴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이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니? 안 돼. 안 되는 이유 볼까? 왜 안 될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내가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은 데를 조사를 해볼 거야. 지금 공역이 뭐냐면 실수 전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y값 선택을 받기에 나오는 이 y값 전부가 공역이야. 맞아?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지. 우리가 그 치역을 조사할 때는 항상 그래프에서는 그림자를 좀 떠올리는데 그림자. 쉽게 생각하면 그림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을 때 y축에다가 양방향으로 빛을 쐈어. 그럼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볼게. 그럼 만약 요걸 하면은 그림자가 여기 이쪽 부분 때문에 여기 위로 쭉 나타나겠지 그림자가.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 y축에. 여기에다가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겠지. 이해가니?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치역이지.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 y값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선택을 못 받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 애들. 그러니까 지금 얘는 공역수열 같은 거야? 아니지. 이해가니? 다시 한번. 지금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은 공역이 오늘 이해해야 돼. 공역이 실수 전체로 돼 있어. 지금 얘는 내가 그래프를 그렸지만은 이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얘가 지금 실수 전체 값이야. 여기는 x 값들이 모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대응 관계로 이렇게 표현 자체가 불능이겠지. 워낙 값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 하고 있으니까 공역은 뭐냐면 선택받기 기회에 나온 애들 즉 이 y값 전부야. 이 전부 실수 전체. 얘랑 치역이 같아야 돼.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잖아. 특정한 x값을 넣었을 때 튀어나온 애들. 그림자지. 그치? 만약 그래프가 이쪽은 확실히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이쪽의 치역은 뭐냐면 그림자로 생각하면 돼. 네, y축에다 빛을 쐈을 때 그림자 생기는 거. 이 부분에 그림자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이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 치역이 여기 나오거든. 그러면 지금 이 초록색 부분하고 전부가 안 채워지잖아. 지금 이 부분이 남아있잖아. 이게 바로 울고 있는 여학생들이 4번 아니니? 선택받지 못한 애들. 그렇잖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공역척이 다른 경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끊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1대1 대응에다 이렇게 끊기는 구조가 나오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어디 지나야 되냐면 공역척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1을 반드시 지나야 돼. 1,1 얘가 여기다 슬쩍 끼렀을 때 요점을 반드시 지나줘야 돼.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 빼기 2 플러스 b인데 얘가 반드시 2가 나와줘야 되는 얘기야. 요게 1차적으로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 요건을 검토할 거지.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아까 전에 1대1 함수가 되려면 뭐였지? 1대1 함수? 그래프에서 판단 쭉줌과 쭉감수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조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직선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만약 직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내려갔다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 가장 안 되는 케이스가 2차 함수라고 했잖아. 얘가 1대1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 안 되는 애. 2차 함수는 2차 함수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함수긴 맞아. 함수이기는 한데 2차 함수는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가로선을 봤을 때 두 줄을 만나지? 이거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줄을 만나지? 이런 구조가 나오면 돼. 그래서 반드시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된다. 요 점을 지나되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 기울기가 양수인 애가 나와줘야지.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뭐냐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a-c가 뭐야? 양수가 돼야 돼. 됐어? 서술형 나왔을 때 너희들 막 다 이런 걸 다 써야 돼. 1대1 대응의 요건을 두 개 다 쓰고. 그렇지? 왜 반드시 1,1을 지나야 되는지. 공역치와 같아야 되니까. 근데 뭐 암기로 안 돼. 해결이 너희들 부동처럼은 외워서 해결할 만한 게 아니야. 이해를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1,1을 지나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a-2 즉 얘는 뭐냐면 기울기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쭉 증가하는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와줘야만 가능하다 이랬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에서 a는 2보다 크다 나와있지. 여기서 b는 뭐야? A는 얼마냐면 넘기면 4-1이지. 얘 넘어가면 4-1이지. 요게 성립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A가 2보다 크다며. 이게 A인데 얘가 2보다 커야 된대. 따라서 B는 2보다 작다가 나오지. 됐어? B는 2보다 작다. 범위가 나왔어? 그럼 요걸 만족하는 최대값, 정수 최대값은 얼마? 1. 정답은 1. 다음 시간에 1대1 대응 좀 풀어보겠지만은 여기가 어렵게 나와. 그리고 모든 기출에 다 나와 있어. 얘는 예외 없어. 모든 학교의 기출에 다 포함되는 게 1대1. 출제 확률 100%에게 유일할 걸 거예요. 보통 출제 확률 한 70%가 기하잖아. 저도 나오고 얘는 그냥 예외 없어.
한 문제나 두 문제의 차이야. 그거밖에 없고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고. 404번 가볼게. 이것보다 좀 어렵게 나온다는 거지. 이건 실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x에서 x로 함수지? 봐봐, 이걸 해볼게. 문제 뭐라고 했냐? x 식단이 이렇게 돼 있어. x가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함수가 어떤 구조냐면 x에서 x로의 함수에, 그렇지? 그럼 봐, 내가 화살을 쏘는데 얘는 맞는 애래요. 맞는 애인데 지금 범위가 동일하다는 거죠. 얘도 k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x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문제 볼게. x 제곱 마이너스 2x. 지금 요 404번 좀 문제가 봐야 돼.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수수 k 값 구하자. 그럼 먼저 볼게. 그럼 요거 볼게. 지금 얘는 fx가 이렇게 아래로 불러오기엔 잠수지? 대칭수기 어딨니? 그럼 봐, 지금 문제가 이게 fx인데 y는 fx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없다고 했었잖아. 기억나? 여기서 했잖아. 여기 있고 있잖아.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며. 1대1 함수가 아니어서. 근데 갑자기 1대1 대응을 물어봤어. 경우에 따라서 가능해.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으로 한정을 시키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야. 정의역이 요놈이고 지금 공역도 동일하게 공역을 y로 바꿔주면 되니까 정의역이 요거고 지금 동역이 요거란 얘기야. 그럼 봅시다. 여기서 우선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가 1대1 함수를 만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역하고 치역을 해야 되지.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볼게. 첫 번째 거 K의 위치가 중요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K를 중심으로 해서 큰 쪽이니까 오른쪽이지. 그럼 K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되니 안 되니? K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 안 되겠지.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른쪽이라고 했어? 오른쪽으로 가보면 X가 지금 K보다 큰 같은 부분이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거지. 내려갔다 올라갔지. 1대1 대응이 안 되겠지. 왜?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쭉 증가 쭉 감소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얘는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절대 안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번 요건과 관련해서는 K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 K 어디 있어야 돼? 3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알겠지? K가 이런 데 어디 있어야 돼? K가 딱 여기 생겼어.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K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지. 쭉쭉 가고 있잖아. 가능하지 이제. 그럼 K의 위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봐봐. 두 번째 볼게 이제. 두 번째 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 그럼 요 빨간 부분이 아니라 빨간 부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지금 공역 뭐라고 돼 있어? 공역 문제에서 K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어. 그럼 여기에 어디인가 Y축이 있겠지? Y축이 있을 거야. 치역은 뭐로 판단한다? 그림자. 이 빨간 부분은 Y축에 비쌌어. 그림자 어디 생겨?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Y값이 존재할 건데 요 윗부분으로 쭉 생기겠지. 되니?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 빗금치 부분이 얘가 돼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요 좌표가 뭐가 돼야 되지? K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이 문제 자체가 해봐. 다시 한번 기억해볼게. 지금 정의역이 뭐야?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돼 있어. 화살을 쏘는 애도 x, 화살을 받는 애도 x야. 얘가 지금 정의역이지? 그럼 공역도 요 범위여야 되니까 그냥 y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y도 k보다 크다. 공역이 주어진 경우고 지금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불러기 함수고 대칭축이 현재 3인 상태. k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어. 우리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 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먼저 1대1 함수를 먼저 검토하자는 거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쭉 증가 쭉 감소 단조롭게. 그러면 k 위치가 이런 데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지금 왜냐면 정의역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x가 k를 중심으로 해서 큰 쪽이니까 이쪽이잖아. 얘는 내려갔다 올라가지. 절대 안 된다고. k 위치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K의 범위가 1차적으로 나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데 공역과 치역이 나타나야 돼. 공역은 이게 문제에 나와 있잖아. 치역만 조사하면 돼. 치역은 그림자라고 그랬지. K가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K는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 부분이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이거의 치역이야. 치역은 Y축에서 비슷한 거지. 그림자가 나타난 부분은 여기 위쪽이잖아. 그게 바로 요놈이 돼야 되니까 이 좌표가 정확히 K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지만 공역축 같은 거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K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K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FK K의 제곱 마이너스 6K인데 얘가 반드시 K가 나와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풀어주면은 K 제곱 마이너스 7K가 0이 돼서 K 값은 0하고 7이 나오지. 그 중에서 3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7만 택해주면 되겠다. 지금 방금 한 내용을 서술형으로 완벽히 써줘야 돼. 특히 얘는 서술형으로 너무 많이 나와. 얘는 무조건이라고 그랬지? 기출을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 1대 대응에 대한 개념 다 써주고 그 요건을 충족한지도 검수 다 해주고 이렇게 돼요. 다음에 복수시간 볼 건데 연습을 한번 다시 한번 해놓고 오늘 주제를 많이 못 나왔어. 함수 개념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은 1대1 대응 문제하고 오늘 배운 것만 간단하게 낼 거니까 문제수는 많지 않지만 가장 좀 해보고 숙제가 오늘 남은 게 없지? 404번까지 한번 해보고 앞에서 좀 건너뛴 문제가 있었거든. 다음 시간에 좀 해볼게. 이거는 화요일이잖아. 목요일은 우리 수 3이지. 프레임이 끊기잖아 이거. 나가서 끝나야 되는데. 좀 최대하고 중요한 거 많으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했던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꾸 하고 딱 연습장에다 내가 한 문제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해보고 우리 여기까지 되면은 얘는 지금 있는 거야. 1분 하실 때는 얘를 그려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1분에 큰 조각을 X가 1분에 1분 정도는 오른쪽으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원래 이런 그래프인데 1분에 큰 조각을 그려야 돼. 골라. 1보다 작을 때는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얘는 이미 그냥 고정이 돼 있어. 그래프 안 써도 다행이야. 여기는 여기서 수없이 무덤수가 요 특정 점에서 무수히 많이 저희도 들어? 우와, 아직 켜져 있어. 엑스아트가 있을 때 무수히 많이 요거는 1대1 되는 건 바로 이렇게 저절 원래 주장 가능이니까 얘는 근데 얘는 정역과 공역이 노는 거 문제 자체가
얘는 그거에서 탈락이야. 이번에 어, 공역이 집에 들어가면 항상 좋아하는. 낙수만 되잖아. 어. 치역이. 공역이 아, 수면 그림자가 여기만 하면 얘는 두 번째 탈락이고 답은 3번이겠지. 근데 빛을 한 살이 있어 아직 모르겠다. 치역? 네. 치역이라고 하는 건 y값이야. 함수값이니까. 만약에 뭐 쫄값을 줬을 때 이게 해당되는 y값이지. 그럼 y값이 형성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이쪽 부분.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y값이 얘를 넣었을 때 y값, 얘를 넣었을 때 y값. 그 개념이니까 치역은 여기에 이값 되지. x 없을 때 나오는 바로 y값 때. 수정 x 값이 나왔을 때 실제로 나오는 y값 결과물. 그게 치역입니다.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즉 뭐가 되냐면 치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림자 생각하면 돼. 그 그림자가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 y값이나 빛을 이제 안 가면 그렇지. 이쪽으로 솔직히 이쪽으로 양변을 여기는 치열이 하나 보는 거야. 이 타임 값이. 여기 이 y 하나. 그렇지. 그렇죠. 여기는 그럼 치역이 한 요것도 한 개가. 하나는 치역은 여기는 쭉 올라가면 쭉 내려가면 얘 다 돼. 결과는 그림자 다 생기잖아. 쭉 올라가면 쭉 내려가. 그러면 그림자 다 생기지. 아니. 여기는 여기로 이렇게도 다. 이렇게 한다. 빛을 항상 y축으로 들어오고 그럼 여기만 생겨. 양 이렇게 써. 아 여기. 그렇지. y축에다가 써야지 빛을 그리지. 아 어려운데. 성경을 얘네 수학은 일단 해보고 그거는 좀 영어 나오고 싶은데. 아, 이게 다 이상해. 너무 상상하고 있어. 수학 영어 같은 지문의 답이라고 했는데 수학은 수학은 답이 하나잖아. 그게 도달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수학은 못하겠어.